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서재입니다. 2025년 2회차 평면계획 복귀 동영상을 거의 6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몸에 완전히 익혔던 프로세스인데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이 당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도 생략하고 평소에는 전혀 하지도 않는 이상한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잘못된 계획조차 그대로 복귀해서 현장감을 주고 계획을 바꾸어 완성해 가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복귀 영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앞으로 올릴 2025년 기출 복귀 동영상을 통해 프로세스가 어떤 절차로 빌드업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실수했던 것도 그대로 복귀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론이 정립되신 분들이라면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전에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것이 막힐 경우 어떻게 변경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궁금해할 것입니다. 추후 올릴 동영상의 분량이 상당히 길고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전은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면 2교시 평면 계획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세스는 학원마다 다르고 또 같은 학원이라도 강사분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난감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프로세스의 방향성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 대지 현황을 살핀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을 거쳐 모듈을 정하고 조닝을 한 후 작도하는 과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단, 각 단계에서 디테일한 표현 방법이 달라져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 푸는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방법이 최고의 프로세스일 것입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그 당시에도 트레싱지에 옮겨 적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았지만 굳이 그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시간도 촉박한데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샤프로 체크하면서 빠르게 읽고 다음은 색깔별로 구분해서 추가로 1, 2회 정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눈에 확연히 들어와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운이 좋아서 처음에 배치했던 곳이 맞으면 문제가 쉽게 풀렸지만 그러지 않으면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한 위치를 바꾸지 못하고 그 위치에 대한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의 방법에서 단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문의 주요 내용을 트레싱지에 옮긴 후 최소 2차례 이상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문 조건들을 제가 보기 편하게 다시 재조합했습니다. 아닙니다. 각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발전시키면 되지만 만약 저처럼 지문을 잘못 보거나 아니면 누락해서 제 실력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30점 후반대 점수를 맞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제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나의 문제점을 아는데 귀찮아서 또는 비슷한 이유로 실수를 개선하지 않고 시험 운에 맡기면서 기존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완성되면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25년 2회차 시험에서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시간에 쫓기며 당황한 나머지 프로세스를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아예 프로세스를 패스하기도 했지만
연습을 통해 체득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일관된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계획하고 작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2교시와 3교시를 공부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문제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나는 정말 쉴 새 없이 뭐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 속의 나는 아무 액션 없이 머릿속으로만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2교시는 버블 다이어그램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할 때 계속 멍 때리면서 샤프로 계속 덧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만 엄청 바쁘게 계획한다고 착각을 했지 영상 속의 나는 생산적이지 않은 생각 또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트레싱지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간은 오래 걸리고 팔도 아팠지만 옮겨 적은 후 지문 조건을 따로 정리한 다음 그 이후 과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샤프로 의미 없는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이 더 잘 정리되고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는 계획하고 작도하는데 총 2시간 1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1시간 동안 하였고 작도는 1시간 16분 안에 했지만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계획지와 답안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문 정리가 확실히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오히려 빨라집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하면 대지 현황도를 먼저 분석합니다. 방위를 표시하고 주변에 있는 현황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도로와 레벨을 표기합니다. 외부 공간에 대한 현황이 끝나면 계획 대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레벨만 표기합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주 출입구와 주차장의 위치를 표현해 줍니다.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추후 올릴 2025년 2회차 복귀 도면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현황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은 지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지문을 읽을 때에는 2가지 형광펜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형광색 형광펜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핑크색 형광펜은 위치가 100%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지문을 읽는 순서는 과제 개요, 설계 조건, 표를 생략한 다음 표 아래에 있는 부분, 고려사항, 도면 작성 기준,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다음 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표를 보면 표를 읽어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표를 읽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출입구를 왜 핑크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냐면 주 출입구에 대한 위치는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대로 잡았기 때문에 추후 어떤 지문 조건에 따라서 주출입구의 위치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가미해서 주출입구의 위치를 확정해서 핑크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올릴 동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은 트레싱지에 표현했던 사항들을 옮겨 적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싱지에 옮겨 적는 순서도 지문을 읽을 때와 똑같이 과제 개요, 설계 조건, 표를 건너뛰고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 고려사항, 그리고 혹시라도 도면 작성 기준에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적습니다. 그 부분은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우선 다 적습니다. 표현을 할 때에는 글씨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 간단한 그림, 그리고 약속된 기호 등을 사용해서 적으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표에 대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표는 2단계로 나누어 적습니다. 처음에는 명칭과 면적을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적습니다. 1층, 그리고 1층에 해당하는 외부 공간, 그리고 2층, 이런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 후에 다 적었다라고 하면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주요 설계 조건을 적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요 설계 조건만 골라서 적는 게 아니라 명칭과 면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사무실을 건너뛰고 교육실을 적었는지 아니면 면적을 잘못 적었는지 다 확인해 가면서 적어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외부 공간과 2층도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표에 대한 부분은 2번에 걸쳐서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문 조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파란색 플러스 펜으로 표기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전부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지문 조건을 한 곳으로 몰아 적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가 10m 도로에 면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파란색 플러스 펜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망하는 부분도 또 옮겨 적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옮겨 적어서 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지문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절차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실의 위치가 100% 명확한 곳은 동그라미 표시로, 그리고 중요한 지문 조건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존으로 묶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형광펜 또는 플러스펜으로 그 부분에 대한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문 현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건축 가능한 영역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주차장 또는 램프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전체 건축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 단계까지 21분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대지 현황 정리입니다. 대지 현황도를 그대로 프리핸드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너무 공들여 하실 필요 없이 지문에 있는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표현만 하면 됩니다. 대략 1분에서 최대 2분 미만으로 표현해주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답을 아니까 사무실이나 개방형 라운지가 여기에 위치하지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확정하고 문제를 해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됐다라고 하면 그 실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부분은 외부 공간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샤프로 작성을 해야 나중에 변경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첫 번째는 외부 공간을 먼저 정합니다. 주 출입구의 위치와 주차장의 위치를 정한 다음 외부 공간의 위치를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치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입마당은 10m 도로에 면한다라고 하였고 주출입구의 위치를 여기로 가정을 하였으니 5개 데크는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이 확정되었으니 이 부분이 건축 가능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의 위치가 명확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카페의 위치는 공원을 조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어딘가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m 도로에 면한다라고 하였으니 카페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밖에 없습니다. 개방형 라운지에 대해서도 공원을 조망한다라고 하였고 사무실도 공원을 조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부분 어딘가에 서로 알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라인에 이 세 가지 실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가지치기 할 것을 찾아봅니다. 1층과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에 대해서 써줍니다. 교육실이 부출입구와 연계된다고 하였으니 이 부분 어딘가에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코어의 위치를 남는 공간에다가 넣어줍니다. 1층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표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층에서 실의 위치가 확실한 핑크색을 먼저 찾습니다. 실내 안전 놀이터와 놀이마당이 되겠습니다. 실내 안전 놀이터는 10m 도로, 놀이마당은 공원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는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체험시설이 될 테고 코어의 위치와 개방형 라운지의 위치에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1층과 2층의 계획이 끝나면 그 후에
실의 위치가 확실한 곳에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덧칠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100%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 좀 더 수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공간 먼저 확정을 하고, 두 번째, 실의 위치가 100% 확실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지문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을 비교해보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위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덧칠하면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모듈을 설정합니다. 대표적인 면적을 가지고 모듈을 설정한 다음 대지 안에서 최소 이격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이 모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설정한 모듈은 20개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건물이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딱 18개에 맞춰서 모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크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2개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크게 설정을 해야지 계획이 쉬워집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니은자 평면의 형태, 세장한 평면의 형태가 나왔지만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무조건 크게 계획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주어진 것보다 크게 계획을 하다 보니 평면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배치를 할 때에는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씩 실의 형태를 확정해 가면서 키워가는 방법과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다 그려놓은 후에 그 다음에 실을 배치하는 것을 혼용해서 썼습니다. 너무 FM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해서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맞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1층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2층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1층과 2층을 번갈아 가면서 계획을 하다 보면 1층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실의 면적이 잘못되거나 복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문 조건과 연계 관계를 놓고 최대한 맞춰서 실을 다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에 넣어서 면적과 동선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샤프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덧대어서 플러스 펜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실력이 50점대로 나왔을 때에는 이 단계까지만 하고 그대로 작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복도도 있고 체험의뢰 같은 경우도 형태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보다 더 완성도 있는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수가 확실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위의 계획과 대비해서 아래 계획을 보면 불필요한 복도는 없어지고 체험홀의 형태는 보다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의 형태도 더욱 안정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으로 지문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대지 안에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어중간한 위치에 박혔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작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은 2025년 2회차 평면계획 복귀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몇 개에 걸쳐서 분할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그때의 저로 돌아가서 실수했던 것조차도 그대로 복귀해서 올릴 예정이니 좀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완도를 할 수 있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